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플렉서블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윤곽을 잡아 볼게요. 플렉서블 박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왼쪽에 빨간 박스가 있고 그 오른쪽 위로 녹색 박스하고 파란색 박스가 보일 거예요. 근데 아주 작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플렉서블 박스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얘를 적용을 하면은 오른쪽처럼 높이가 조정이 된다는 거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얼추 보기 좋아지더라 이거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보기 낫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 페이지 빨간 거, 녹색, 파란 거에 보시면은 특히 녹색하고 파란색이 글자 들어있죠. 글자. 그 글자를 쓰고 줄을 쳐요. 줄을 바꿔요. 인위적으로 줄 바꾼 명령을 걸어. 우리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가죠? 어서 오세요.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가는데 줄이 내려간 만큼만 보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줄의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빨간 박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줄을 또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그런데 플렉서블 박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이렇게 균등하게 맞춰준다 이거야. 예. 뭔지는 몰라도 이제 그 세밀한 거는 다음에 이제 배우기로 했으니까 하고요. 44쪽에 보면 이제 가변 그리드 공식을 한번 좀 볼게요. 공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할 거예요. 가변 크기로 만들 박스의 가로 너비 나누기 가로 크기로 만들 박스를 감싸고 있는 박스의 가로 너비 뭔 소리야 이게? 곱하기 100.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것이 960 픽셀이다 이거야. 960 픽셀. 내가 사용하려는 모니터가 1024야. 1024. 가로가 1024면 오른쪽에 자 보세요. 제가 스크롤바를 한번 인터넷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크롬으로 실행하세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다. 예, 크롬은 설치하고 나면 밑에 크롬 창이 아이콘이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홈페이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제 크롬 창이 연결이 됐는데 이 크롬 창이 연결이 되면은 제 홈페이지 오른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죠. 화면에. 스마트폰은 스크롤바가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비벼 올리면 되니까 비벼 올리면 되는데 PC는 스크롤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휠 마우스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휠 마우스가 없으면 천상 얘를 잡아 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스크롤바가 있는 공간까지는 뭐가 된다? 공간을 빼줘야 돼. 그래서 한 960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여기 지금 책에 960 픽셀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44페이지 보시면 960 픽셀 해가지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왜 960이냐? 가로가 1024인데 스크롤바 생기니까는 스크롤바를 제해놓고 계산해보면 한 960 나와요. 그러면 나는 1024가 아니라 1280이다 그러면 1280 중에서 스크롤바 정도 한 얼마? 한 60? 60 정도 빼놓으면 1280이면 한 1200 되겠네 뭐. 1200을 계산해서 하면 되고 저는 960을 세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1200을 세팅해도 돼요. 제가 해상도를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면 해상도를 올리면 돼요. 여기다 올리면 1280처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화면 보시기가 좀 불편해요. 글씨를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불편해서 자, 보여드리면 자, 글씨가 작아졌잖아요. 아까보다 많이. 그래서 제가 해상도를 낮추는 거예요. 해상도를 낮춰놓으면은 글씨가 조금 커지지. 제가 집에서는 1024로 써요. 1240, 1280으로 써요. 그러니까 1280 중에서 한 1200만 쓰시면 되고 자 여기선 960이라고 해놨고 근데 노란 박스가 한 300이래요. 300 그러면 300 나누기 960 900 정도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900 300에서 900으로 나누면 3분의 1 되니까 한 33% 되겠네. 여기 한 31% 되죠?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31% 정도? 자, 오른쪽에 있는 거 45쪽에 보시면은 45쪽에 소스가 나와 있으니까 소스 한번 볼게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넣는 것 같고 반응형 웹디자인 이거죠? 첫째 마당에 02장에 실습 02의 1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소스고요. 여기다 이제 이걸 수정하는 거고요. 얘를 수정하는 거고 완성된 거가 이거죠. 지금 완성이라는 폴더에 있는 얘를 실행하면은 뭐가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만들래 이렇게. 이게 완성된 화면이고요. 완성되기 전에 나오는 화면을 실행하면은 잠깐만. 아무것도 없지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고쳐가지고 얘처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예. 자, 소스는 여기 나왔어요. 그럼 쭉 내려가면 이만큼 뭐가 있네. 여기 이만큼 있네. 책에 45쪽에 보시면 44에 바디가 있고 45에 랩이 있고 46 라인에다가 뭐 만들래죠? 여기다가 div 클래스는 다음 편에 컨테인인가요?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고 컨테이너가 뭐 박스 같은데 div 슬래시 div 또 div 슬래시 div 선생님 72 가서요. 네? 72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만요. 여기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래시 div 여기는 또 슬래시 div 공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공유에 폴더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공유의 1번 공유의 1 HTML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위드 콜론 90% 슬래시 960 픽셀 그리고 화이트는 마진 그다음에
쓰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마진이 뭐예요? 여백이요? 마진이 여백이. 예. 뭐라? 박스만 눌러졌네. 뭘 잘못 썼나 본데. 아, 여기 잘못 떴구나. 컨테이너. 나누기 어디 있어요? 나누기. 나누기요? 디귿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네? 디귿 우리말로 디귿 이거 누르고 눌렀다 띄고 한자키. 한자키? 예. 선생님 여기 3번이랑 예. 17번에 땡땡땡땡땡땡 돼 있는 것도 하는 거예요? 어디 땡땡땡땡? 밑에 땡땡땡땡? 네. 이하 생략. 한자키가 왜 그렇어요? 우리가 이제 입력은 다 했어요. 입력은 다 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제일 먼저 이거부터 넣었죠.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랬어. 책에 랩을 어디다 넣으라 그랬어요? 이걸 넣으라 그랬지. 지금 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45번 란에 div id는 랩, div 클래스는 컨테이너, div 슬래시 div 또 div 슬래시 div 하고 슬래시 div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를 먼저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책에.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죠. 자, div 속에 있는 거 보세요. 얘 바디가 이 바디 안에 있는 거는 요 바디고 이 div 랩은 이 div이고 div 클래스 컨테이너는 요 슬래시 div이고 얘는 얘가 짝이고 쟤는 쟤가 짝이에요. 요렇게 열고 슬래시가 닫는 거예요. 두 개가 짝이다 보니까 뭔지는 몰라도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이름을 지어놓은 div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div가 두 개가 있어요. div는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컴페이지 만드는 명령어 중에 div라고 딱 쓰면 아 덩어리구나 이런 뜻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덩어리가 들어간다 이거. 여기다가 내가 1이라고 써도 되고 2라고 써도 되고 쓰면 되고
여기다가 홍길동 그림 불러오고 여기 일지매 그림 불러오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덩어리예요. 여기 1하고 2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1이라고 썼죠? 그 1이 나온 거고 2라고 썼잖아. 그럼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들을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div 이름을 전화해서 div를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다시 만들겠대. 상추쌈 위에다가 고기 2점 올렸다고. 근데 상추쌈이 밑에 보니까 깻잎이 걸쳐 있어. 깻잎 위에 상추 올리고 상추 위에 고기 2점 올렸어. 비유가 너무 지저분하죠? 뭐냐면 내 핸드백을 열었어. 핸드백이 랩이야. 핸드백 열었는데 그 안에 파우치가 있네. 화장을 고치려고 봤더니 그래서 파우치 하나가 또 있어. 파우치 안에는 립스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볼터치 하는 게 있고 이렇다 치자 이거죠.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어서 써도 되고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이름이 없고 얘는 이름이 있어. 근데 얘는 이름이 랩이라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 비닐 랩 씌운다는 식으로 그 랩이란 뜻이에요. 얘는 컨테이너야. 컨테이너니까 말 그대로 뭐를 포장하고 보관해두는 통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을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A라고 쓰면 A가 뭐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컨테이너라고 쓴 것 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 박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 아이디하고 클래스는 뭐? 그렇죠. 아이디하고 클래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에 가면 싱크대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죠. 그러면 가스레인지는 이쪽 집도 있고 저쪽 집도 있어.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대 위에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걔나 나나 똑같아. 우리 집에도 있고 전에 집에도 있어. 그러면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걔네 집엔 없고 우리 집만 있는 거 있어. 특이한 거. 우린 장작 때 가스레인지 없고 장작을 때 그때는 아이디를 쓰는 거야. 유일한 거를 쓸 때는 아이디를 써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가 여기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어딘가에 또 써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랩이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어. 안 돼, 그러면. 랩은 아이디. 랩이 아니라 아이디는 한 번만 나오는 거야, 한 번만. 유일하게 쓰는 건 아이디고, 자, 보세요. 이건 뭐죠? 펜이죠? 근데 요 펜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일한 펜인가? 파란색 펜, 빨간색 펜인데, 이거를 아이디로 묶으면, 아이디라는 거로 이름을 줘주면, 빨간 펜, 파란 펜 하고 주면 되고, 클래스를 줄 수 있어요, 클래스를. 펜이라는 클래스를 줘. 펜 1, 펜 밑줄 레드. 얘는 클래스를 줘서 펜 밑줄 블루 이렇게 줘도 돼. 클래스로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아이디로 아예 그냥 따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안 되면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펜 1, 펜 2라고 주고 펜 1은 속성을 파랗게 주고 펜 2는 속성을 파랗게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클래스로 줄 수도 있고 아이디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지가 않아요, 현재로는. 이제 하시다 보면 요거 봐라.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네. 근데 빨간 펜, 파란 펜이 한 번만 나올 게 아니라 많이 나올 거거든. 그때는 아이디를 쓰면 안 돼. 클래스를 줘야 돼. 자주 쓰는 건 클래스, 유일한 거는 아이디. 예. 그러면은 아이디 이퀄 펜하고 예. 다음에 클래스 이퀄 펜 언더스코어 레드. 예. 클래스 이퀄 펜 언더스코어 블루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아이디로 지정할 거라면 클래스로 지정하지 말고 클래스로 지정할 거라면 아이디로 할 필요는 없죠.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랩이라는 동네가 뭔지는 몰라도 랩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라는 거를 여기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묶은 거죠. 컨테이너가 랩을 묶은 게 아니라 랩이 컨테이너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랩 그러면 컨테이너도 포함돼. 랩을 막 꾸밀 거야. 그럼 컨테이너도 꾸며져. 포함된 거니까. 근데 컨테이너만 꾸민대. 그럼 랩은 안 꾸며져. 근데 지금은 얘는 지금 컨테이너 소속이지만 랩 소속도 되죠. 근데 만약에 요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면 이거는 컨테이너 소속이 아니죠. 얘는 랩 소속이야. 랩 소속. 얘는 랩 소속이고 얘는 컨테이너 소속이면서도 랩 소속이고 얘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꾸미면 알아서 꾸며질 애고 얘를 꾸미려면 얘는 랩을 꾸며야 돼. 그때 달라지죠. 역할이 달라져. 역할이. 예. 자, 이렇게 일단은 바디 영역에서 쓰겠다 이거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마네킹 2개가 필요해요. 마네킹 2개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마네킹을 2개를 갖다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마네킹이야. 근데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컨테이너 선생이래. 그러면 컨테이너 선생은 자기만의 어떤 유일한 특징이 있어.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 하면 그 하얀 옷 입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패션쇼 마지막에 이렇게 이마 맞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특색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컨테이너를 어떤 디자이너가 DIV를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지죠. 얘는 그냥 드레스를 입고 나올 겁니다 라는 뜻이야. 얘는 지금 가을 신상품, 겨울 신상품 외투를 입고 올 겁니다 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꾸미는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얀색 외투가 될 수도 있고 빨간색 외투가 될 수도 있고 구멍이 숭숭 난 외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다가 외투는 외투인데 겨울 외투고 파란색 외투고 구멍이 숭숭 난 구멍 뚫린 외투를 만들 겁니다 라고 직접 다 썼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투입니다 라고만 선언해.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있잖아. 아까 여기 뭐 랩이라는 거 만들고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는 마네킹 어떤 옷을 입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저 사람은 윗도리 하나 바지 하나 입습니다 이거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입었어. 근데 그 위는 어떻게 꾸밀 거고 아래는 어떻게 꾸밀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보세요. 랩은 어떻게 꾸몄냐 보면 랩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네, 요거 아이디. 그렇죠? 근데 아이디를 선언해주고 꾸밀 때는 샵이라고 쓰고요. 클래스를 선언하고 쓸 때는 점을 써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아이디구나. 점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클래스구나. 일단 이게 달라. 그러면 샵 랩이라고 썼으니까 저 어딘가에는 아이디가 랩이라고 써있겠지. 점 컨테이너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클래스는 컨테이너라고 써있겠지.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0%의 너비를 쓰겠습니다. 뭐가 90%라는 거예요? 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90%만 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화면이 그러니까는 좁아지고 넓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90%만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높이는 500픽셀을 잡았어요 라고 해서 500픽셀. 500픽셀이 뭐야? 이거지 이거 밑에 얘가 500이야 500. 500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0으로 잡아도 되겠죠? 300으로 잡아도 되겠죠? 얘가 얼마큼 나오는 거야? 30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나왔죠? 보세요. 겉포장은 300이잖아 지금. 겉포장은 300이니까는 안에 들어가 있고 물건은 밖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300이라고 지정했으면 최소한 어딘가에도 컨테이너 안에 애들은 모두 맞게 해줬어야지. 그렇죠? 네, 여기 90%고 하이트가 300인데 네, 여기 높이가 492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얘가 492라고 돼 있어요? 그럼 492가 아니라 3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안으로 들어가겠네. 예. 자, 490이고, 아까 얘는 500 했어요. 근데 500이고 490이니까, 숫자가 딱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300이고 얘가 300이면 안 돼요. 얘가 500이고 얘가 500이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가잖아. 삐져나갔죠? 밑에 삐져나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밑에. 조금 삐져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마진은 0을 주래요. 그 0이 어떤 의미일까? 여백이에요, 여백. 마진이 여백인데, 안쪽 여백이 있고 바깥쪽 여백이 있겠죠. 우리 책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마진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요. 잠깐만.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가 뭐를 해놓은 게 있냐면 여기에 저 밑에 어디에 뭐 웹디자인 연습, 뭐 HTML, CSS 예문, 뭐 이렇게 뭐 동영상 강좌,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 이런 것도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래한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한 번씩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잠깐만. 여기다 말고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한번 저장해 볼까?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좀 공부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놨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제가 해놓은 거고요. 쭉 내려가면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것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웹 디자인, 뭐 수업 과목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 과정 설명도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보면 div id는 div1, div id는 div2, 여기는 클래스, 스팬 클래스는 스팬1, 스팬 클래스는 스팬2,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div라는 개념도 여기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뭐고 하는 거. 예.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에 관한 것도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실제로 HTML 화면 아니다. 우리 웹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마우스로 색깔로 이렇게 도형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선도 그리게끔 하는 소스예요, 소스. 이 소스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화면에서. 그런 것도 좀 넣어놨고요. 말 달리는 그림 같은 거. 얘를 스타트 버튼 누르면 말이 막 있죠. 그 다음에 스톱 누르면 딱 멈추고. 그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는 HTML만 갖고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스크립트를 넣었어요. 프로그램을 짜갖고 넣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사진 찍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카메라가 작동이 돼야 되지. 사진 찍기 눌렀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얘를 딱 누르자마자 카메라가 착 작동이 돼서 하게끔 뭐 이런 것도 선 그리는 연습 같은 거. 아이디와 클래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별게 다 들어있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순위 구하는 것도 나오고. 더 내려가 볼까요? 제법 많네. 제법 많이 넣어놨어.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보니까 특수기호에 관한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그런 그 뭐야, 나누기 표시 그거 말고요. 이제 슬래시, 피리어드, 하이픈, 컴마, 뭐 greater than, equal sign, 뭐 퀘스천 마크 이렇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호들이고 그런 용어. 여기 이런 거 달러 사인 뭐 크로스 해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닐 텐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마진이란 말이 나와요. 마진.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아래 한글 해보셨죠, 여러분들이요? 아래 한글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래 한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거예요. 도형을. 표도 그려볼 거예요. 표를 그려보는데 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표가 만들어졌는데 자 보시면 이 표 안에 글자를 쓰면은요 글자 왼쪽과 오른쪽에 좀 공백이 있죠. 공백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 그림하고 이 표하고 줄간격 빼놓고 표와 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얘도 보면 여백 캡션이라 그래서 바깥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여백은 뭘까요? 제가 색깔을 칠해 볼까요? 빨간색 칠해 보면 빨간색 이렇게 칠해져요. 선은 뭔지 아시겠죠? 선은 뭔지 아시겠죠? 여백 캡션은 뭐냐면 밖에 여백을 주는 거예요. 밖에 여백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왼쪽에서 떨어졌죠? 얘가 여백이 없었을 때는 왼쪽에 붙었고 위로 올라갔었는데 제가 여백을 한 10mm, 1cm를 주니까 왼쪽에 1cm 떨어졌잖아 지금. 여기도 보세요. 여기 1cm 떨어졌고 여기도 1cm 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책에서 나온 걸 한번 볼게요. 보더가 뭐냐면 테두리 선이에요. 보더. 아까 노란색 테두리 둘렀잖아요, 제가. 노란색의 테두리를 둘렀어. 노란색의 테두리를 둘렀는데 굵기를 제가 2mm를 줬어요. 2mm. 여기는 테두리를 어떻게 둘렀어요? 4픽셀로 둘렀다고. 그런데 여기 테두리 종류가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점점도 있겠죠. 점점점점. 테두리가 지금 굵어서 그런 거지. 테두리가 얇으면 좀 볼만해요. 그렇죠. 예. 실선 있고 점선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솔리드는 뭐냐면 실선이에요. 실선. 그 다음에 샵 000이라고 써있죠. 샵 000. 샵 000이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인데 제가 색깔을 여기서 골랐죠. 색을 노란색 고르고 빨간색 골랐잖아요. 이렇게. 다른 색에 가서 보면 여기 이상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상한 숫자. RGB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RGB 뭐라고 써있냐면 샵 000 하고 써있어요. 그렇죠? 이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HTML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에서 색상명을 예를 들어서 레드 이렇게 주면 좋은데 니리끼리 한 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 걔네들도 레드 그러면 레드는 알겠는데 조금 여린 레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진한 빨강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영어로 못 만드니까 색감을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레드, 그린, 블루라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섞는 거예요. 근데 각각 0단계에서 255단계까지 섞어서 빛을 만드는, 빛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단계라고 말하면은 16진수로 00이고요. 255단계는 16진수로
FF라 그래요. 단계명이 16진수로 표현해. 16진법으로. 그러면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은 레드, 그린, 블루 중에 빨간색을 섞고 녹색은 안 섞고 파란색도 안 섞으면 순수한 빨간색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치? 뭐가 나와 있어요? 빨강하고 나왔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바꿔서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섞고 파란색은 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을 중간만 섞는 게 다 섞어보는 거예요. 녹색도 다 섞어봐. 그럼 여기다가 써보면 아, 노랑 나왔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녹색은 빼고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섞었죠? 그럼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 보라가 나와요. 보라가. 그래서 우리는 퍼플이라고 쓰는데 퍼플 대신에 FF00FF라고 쓰면 그 색깔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줄여서 쓰자. 이가 줄여서 어떻게 F00 이렇게 얘는 F0F 이렇게 쓰자 이거야. 왜? 두 개가 동일하잖아.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3C 5D 그 다음에 2, 4 이런 색깔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무슨 색깔인가? 여기다 섞어버리면 요거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 떴어. 이렇게 이런 색깔이 뜨는 거야. 이런 색깔이 뜨는 거야. 색깔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색깔이 두 개가 안 맞죠? 그럴 땐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예문에 보니까 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3개로 써놨잖아. 본래 모든 색깔은 6개로 쓰는 건데 2개씩 짝을 맞춰서. 근데 얘는 3개만 썼다는 얘기는 00, 00이란 뜻이야. 그럼 0000이라는 말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깜깜한 밤이지. 빛이 없으니까 검정색이에요. 얘가. 검정색이라고 이건. 그럼 F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흰색 나와요. 흰색. 그래서 사진 배우시는 분들은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공부해요. 화이트 밸런스. 빛에서 어떻게 빛을 빼낼 거냐 하는 거야.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은요, 빛이 필름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디카는 빛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흐린 날, 뭐 밝은 날, 그 다음에 뭐 그늘, 다 달라. 빛의 색깔이 달라. 온도가 달라서 그 색깔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색깔이 쭈글쭈글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를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디카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기가. 예. 그냥 찍으면 사진은 나오는데 화이트 밸런스 굉장히 어려워요. 괜히 그런 걸 만들어서 그 고생을. 무색 아닌가? 응? 흰색이 아니라 무색 아닌가? 흰색, 무색 같은. 무색은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색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감은 아무 색깔도 안 칠하겠다 그러면 흰색, 원색이 되죠. 무색이 되는데 빛은 다 섞으면 빛이 없으면 검정이고 거꾸로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흰색.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빛으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화면에 글자가. 근데 보시면 여기가 무슨 색이에요 지금? 흰색이잖아요. 이게 전기음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검은 종에다 흰 바탕에다가 흰 종에다가 검정 색깔로 칠을 하는 거니까 검정색이 들어가면 잉크 값이 나가는 거지만 컴퓨터는 모니터를 끄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흰 바탕에다 검은색으로 글씨를 써야 되잖아. 요거는 빛이 안 들어간 거고 얘는 빛이 들어간 거야. 여기는 빛이 들어간 거고 얘는 빛이 안 들어간 거라고. 사실은 거꾸로.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면
검정 바탕에다 흰 글씨 쓰는 게 아니라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잖아요. 워드 작업이나 엑셀이나. 전기음이 많이 나와요. 화면이 크면 클수록. 근데 포토샵 같은 거 하실 때는 흰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색깔이 있는 걸 막 꾸미잖아요. 전금이 좀 덜 나오지. 포토샵 작업은. 영상이나 이런 거. 그래서 캐드도 까만 거예요. 어? 그래서 캐드 같은 것도 화면이 까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왜냐면 오래 해야 되는 작업들은요, 우리 새벽에 배우는 동영상 편집 과정도요, 배경 색깔이 회색이에요. 보통 프로그램이 대부분 흰색으로 나오는데 얘는 약간 어두운 회색 배경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 동영상이라는 게 30분 하고 작업할 게 아니라 막 몇 날 며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눈도 따가워요. 흰색 보고 있으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화면은 검은색이 좋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놨잖아요. 저 따끔한, 이렇게. 이 배경화면이 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만 흰게 쓰는 거지, 흰게. 자, 그러니까는 요거는 검정색으로 4픽셀의 두께만큼 겉테두리를 둘러라 이거야. 겉테두리를 둘러라. 둘러진 게 겉에 이렇게 둘러진 거죠. 둘러진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마진이 뭐냐? 마진은 바깥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 바깥 여백에 여백의 두께가 얼마다? 0이래. 0, 0, 0. 그럼 5톤은 뭐냐 이거? 5톤은 자동이잖아요. 그 여백이 우리 몇 개 있어요? 여백이라는 게 보시면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다 다르잖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여백이 0, 0이라고 쓰면 다 0인데 오토라고 들어갔잖아. 그럼 어디는 0이고 어디는 자동이잖아. 그럼 어디가 0이고 어디가 자동이냐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컨테이너야. 그러니까는 지금 랩은 뭐냐면 밖에 씌운 게 랩이에요. 밖에 씌운 게 랩. 그럼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샵 000이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F라고 쓰면 뭐가 되지? 이게 F면 빨강이라 그랬죠?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고치고. 자, 빨간 테두리 둘러놨어요. 구별이 됐죠? 겉테두리가 빨간색이에요. 이제 컨테이너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랩 안에 들어있는 애야. 랩 안에 들어있는 애. 그러니까 이제 겉포장 말고 속포장이죠. 속포장. 얘는 위드가 93.75%래. 뭐의 93.75%라는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의 너비에 비해서. 얘가 화면을 좁히면 얘도 따라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거지. 그럼 왜 93.75%를 하라 그랬어요? (900픽셀만) 쓰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900픽셀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93.75%가 960 나누기 900이 아니라 여러분은 1200 나누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1280을 놓고 보는 거고, 저는 지금 1024를 놓고 보는 거니까, 저는 1024에 960만 보는 거고, 여러분은 1280 중에 1200만 봐야 돼.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960 나누기가 아니라 1200으로 나눠줘야 여러분은 퍼센트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면 이 여백이 더 많을 거예요. 이 밖에 여백이고, 밖에.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저보다. 이거는 상대 크기예요, 상대 크기. 넓으면 넓은 것만큼의 93.75%고, 좁으면 좁은 대로 93.75%니까, 그거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높이가 490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책에 어디 써 있을 텐데. 제가 책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책에 있는 건 자세히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500을 맞추면 똑같이 위에도 겉포장도 500이고 속포장도 500이면 안 맞겠지. 겉포장 안에다 속포장을 넣어야 되니까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얘도 마진은 0이고 5톤인데 이건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고, 보도는 테두리가 4픽셀이고 똑같이 실선이고 얘는 검정색으로 했죠. 검정색 나왔지. 겉에는 빨간색, 속에는 검정색. 자, 그 다음 볼게요. 컨테이너라는 거 안에 DIV가 하나, 두 개 들어있죠.
두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DIV가 사실은 이렇게 첫째, 둘째가 따로 있는 건데 그냥 붙인 거예요, 옆으로. 그러면 앞에 있는 DIV가 첫째고 뒤에 있는 DIV가 둘째예요. 뒤에 있는 걸 보고 첫째라고 할 수는 없어. 앞에 있는 게 첫째고. 예.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안에 DIV라는 물건이 들어있죠. 근데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높이는 100%를 쓸 거래요. 뭐의 100%? 속 포장하고 똑같이 492만큼 쓰겠다고. 컨테이너가 지금 492죠, 높이가. 근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DIV는 100%라는 말은 누구냐면 저 밖에 있는 겉포장의 100%가 아니고 웹브라우저의 높이의 100%가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컨테이너라는 속포장 얘의 높이랑 똑같이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300이면 어떻게 돼? 얘도 300 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인라인 블럭은 뭐냐면 인라인이 뭐예요? 옆으로 줄 서 있는 거죠? 한 줄로 가 있는 게 인라인이잖아. 옆으로 블럭 설정을 해가지고 쭉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첫째가 끝나고 나면 둘째가 나오고 하라는 거지. 첫째가 위에 줄 바꿔서 아래가 둘째 이게 아니라 앞에 첫째가 있으면 뒤에는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그 뒤에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게 인라인 블럭이에요. 자, 그 중에 예를 보세요. 첫 번째 first child는 뭐냐면요. 지금 div 안에 컨테이너 div가 있는데 div가 두 개가 있었죠. 이 안에 div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어디 갔어? 밑에 보면 div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첫째, 둘째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first child라고 써요. 둘째 같으면 이렇게 써. second child, 뭐 third child. 그다음 마지막은 뭐 막내는 last child 이렇게 쓰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홀수 번째 것만, 짝수 번째 것만 지정할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써도 되고 홀수 번째 거, 짝수 번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거는 뭔지 몰라도 그냥 last child 쓰면 막내가 되는 거예요. 막내. 그게 10번째든 두 번째든 상관없이 last child 하면 막내가 되는. 근데 첫째는 너비를 얼마큼 쓰래? 3분의 1만 쓰래. 근데 색깔이 요 모양이래. 요 색깔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색깔을 출력해본 결과 요게 지금 첫째 색깔이고 둘째 색깔은 이제 요건데 요게 참 애매하거든. 그럴 때는 제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색상표라고 있어요. 색상표. 이 색상표에 가보시면 색상표가 쫙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색상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럼 첫째는 요게 마음에 들어. 녹색. 둘째는 색깔을 요거로 쓰고 싶어. 요거로 쓰면 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둘째 색깔을 바꿀 거예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둘째 색깔 이렇게 바뀐 거지.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야지. 책에서는 이 색깔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줄도 알아야지. 예. 첫째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첫째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다음에 나오는 애는 이런 색깔로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이게 정법은 아니에요. 홈페이지 만드는 기준은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책을 좀 볼게요. 46페이지 4번에 보면은 중간에 랩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를 썼고 그래서 960이라고 하는 가변 크기 변환해서 90%만 쓰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5번에 이번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높이를 살짝 줄여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주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자 보세요. 얘를 지워놓으면 야 66.66%가 왜 나온 거니? 그러면 몰라? 누가 쓰던데? 그럼 나도 쓴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야 600만큼 쓰려고 900픽셀을 나누다 보니까 3분의 2가 된 거야
라는 설명이 필요하거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안 쓰고 600을 900으로 나누어서 계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죠. 굳이 나누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쓰면 알아듣거든.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걸 우리는 에스터리스크라고 읽어요. 뭐라고?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이거를 검색해보면, 여기다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곱하기? 별표? 곱하기? 이런 말로 나올 거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별표라고 했잖아요. 별표. 별표는 오각형이잖아. 얘는 육각형이거든요. 육각형.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잘못 썼어요.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림이 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책에는 별 지랄같이 이것도 따진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려졌잖아. 본래는 가로로 돼 있어요.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 그림 다르다니까. 이게 원래예요. 아, 원래면 어때? 어차피 엑셀에서 찍으면 별표로 나오더구만. 에스터리스크로 안 나오고. 곱셈이란 뜻이에요. 곱한다. 그래서 슬래시, 그러니까는 별거 갖고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 이렇게 별표 슬래시 별표 하고 여기다 내용을 쓰고 설명을 쓰고 다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가두면 이게 무슨 말이다? 설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여기 스타일 안에서 여기 스타일이에요. 지금 스타일. 이 스타일을 빼놓으면은요, 이 스타일을 잘라버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1이라고 쓰고 2라고 썼으면 그나마 1, 2는 나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걸 꾸민 것만 한 거예요. 지금 꾸미기만, 포장재만 꾸민 거예요. 그래서 꾸며놓으니까 그나마 뭐가 보인 거지. 이거를 우리는 꾸미는 기능 스타일이라 그래요.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바디 안에서는 좀 달라요. 바디 안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씁니다. less than 작다, 부등호 있죠? 느낌표 빼기 라고 쓰고 한 칸 띄우고 하고 설명을 쓰고 한 칸 띄우고 빼기 greater 크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를 설명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얘는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책에도 이런 설명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아보려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려고 쓰는 건데 이런 게 없으면 헷갈리죠. 그럼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어떤 설명을 써놔야 돼. 이거는 무슨 의도로 만들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 내가 만든 거지만 돌아서면 나도 까먹고 내가 만든 건 남들은 더 몰라요. 설명을 잘 써줘야 돼. 설명을. 예. 이거는 실행되지 않는 비실행문이에요. 설명, 다른 말로 비실행문, 다른 말로 주석이라고 한다. 이거 주석. 예.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결과가 대충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이 세로로 돼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좁게 나오겠지. 넓게 보면 그럭저럭 넓게 보이고 왼쪽에 3분의 1, 오른쪽에 3분의 2 맞죠?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49쪽에 나와 있는 가변 마진 설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또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불편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좀 볼게요. 예. 선생님. 요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볼게요. 이제 가변 패딩 이해하기라는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파일딜러라는 FTP 프로그램을, FTP는 뭐냐면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 파일 송수신. 이거를 손쉽게 작업하는 게 뭐냐면 웹하드예요, 웹하드. 웹하드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도 생소하다고 하니까 이제 엔드라이브 이런 게 나온 거죠, 엔드라이브.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홈페이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내 웹 서버가 있잖아. 내 홈페이지 서버가 거기에다가 엔드라이브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 그 로그인은 여기서는 앞에다 써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로그인을 하면 폴더가 열리고 그 폴더 안에다가 알아서 척척척 우리가 끌어다 놓으시면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PC에서 연결을 해보고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PC에서만 테스트해봤잖아. PC 자체에서만. 웹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잖아. 스마트폰에서 테스트했던 게 아니라 그냥 PC 자체에서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FTP를 통해서 보내고 또 이제 꾸며보고 또 변경된 게 있으면 또 고쳐서 또 다시 보내고 또 확인해보고 매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를 바꿨냐면 이걸 바꿨어요. 요 과정이 바뀌었어요. 요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새로 넣었어요. 그전에 여기에 다른 게 있었는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클릭하면 글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여기 이 내용이 나오게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바뀌는 게 아니라 요것도 바뀌어야 돼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이번에 좀 달리 날짜도 나와. 개강하는 날짜도 나와서 조금 달라져. 이것도 누르면 똑같아. 그거 화면이야. 화면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화면이고 겉에 있는 화면이고.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이 겉 화면이 바뀌거든. 그럼 시간표 보기를 누르면 요 화면도 바뀌어. 요 화면도. 요거 바꾸면 여기 것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바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수시로 하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지. 예. 근데 이게 양이 많아요. 우린 지금 3개, 5개 연습하지만 제가 여기 올리기 위해서 몇백 개씩 올린단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 구성이 하나가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가 구성이 돼서 올라가니까는. 예. 요 얼굴도 집어넣어야지. 얼굴 그림도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설날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 이건 제가 가서 그린 그림 아니고 네이버에서 찾아온 그림이에요. 이런 거 네이버에 가면 이렇게 차례상 지내는 그림 같은 거 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한복 입는 거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옷걸음 매는 방법 동영상도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동영상도 네이버에서 나오게끔 해놨는데 좀 깨졌다? 여기가 좀 깨졌네. 네, 여기도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끔.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크게. 이거는 링크를 걸었어요. 링크. 요거 누르면 한복 입는 방법이 네이버에서 직접 나오게끔 해놨고. 네이버에서 직접 나오게끔 해놨고. 이거는 클릭을 누르면 여기서 동영상이 나오고.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뭐가 이쁠까? 이걸 누르면 네이버로 들어가죠? 네이버에 그림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면 약간 다르고 PC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어눌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영상 만드는 게 한두 개 작업해 갖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만들 때. 자, 그럼 볼게요. 지금 49페이지 보니까 가변 마진과 가변 패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패딩이라는 말이 있고 마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마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백이라 그랬잖아. 자, 보세요. 웹사이트 요소의 마진과 패딩을 설정할 때는 모든 박스들을 감싸고 있는 랩과 같은 요소들의 너비 값을 고려해서 요소의 마진 값과 패딩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너비 값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마진 값과 패딩 값들을 설정하면은 의도했던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밀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아래 한글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요. 지금 헤더 영역 밑에 뭐가 있어요? 자식 요소들이 들어있고, 푸터 영역이 들어있죠? 우리 책을 보시면. 노란 박스가 헤더 영역이고, 회색 박스가 푸터 영역이고, 분홍색 안에 이제 녹색이 들어가 있는데, 자식 요소들이 3개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삼형제인데, 자식과 자식 사이도 떨궈놨죠? 이게 박여백이라고. 박여백? 박여백. 박스를 갖다 놨는데, 박스와 박스 사이를 떨구래. 붙인 게 아니라 박스와 박스 사이를 한 뼘씩 띄워놓으래. 공기통화라고 띄워놓으래. 그러면 그게 바깥여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여백. 박여백. 그걸 마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진. 그러니까 종이컵과 종이컵을 줬는데, 보세요. 종이컵 안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 밖에다. 얘가 5를 띄었어. 그럼 합이 10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제 안쪽을 보자고. 안쪽. 박스 안쪽을 보면 박스 두께가 있죠. 박스 두께가 있잖아요. 선색 말고 박스 자체 두께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박스가 10이다 이가 100이다 이가 박스가 100인데 내용물이 100만큼 들어가요? 두께가 있잖아. 두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거야. 두께를 얼마나 줄 거냐 이거지. 그 안여백 내용물과 박스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여백을 패딩이라 그래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럼 아까 우리 뭐 선 그리는 거 있었잖아. 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더는 겉 테두리예요. 겉 테두리.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다 테두리를 두르는 거 따로 있어요. 보더 영역 따로 있고. 그러니까 표를 그리면 제가 여기서 표를 만드는데 표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글자를 쓰는데 얘를 제가 좀 공간을 얘는 바깥여백이에요. 바깥여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박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이만큼 떨어졌잖아. 왼쪽이 떨어졌잖아. 근데 오른쪽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오른쪽 끝나야 되는데 이 끝나는 영역은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줄였어요. 근데 여기가 엔터 표시거든. 요 사이가 벌어져 있죠? 박여백이야. 이게 박여백. 여기다 표를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표와 표가 딱 붙지 않고 떨어져서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쪽도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이. 아래도 이만큼이 떨어져 있어. 본래는 박여백을 제가 줄여볼게요. 박여백을 줄이면 0으로 줄이잖아요. 보세요. 엔터 자리가 어떻게 딱 붙어버렸잖아. 왼쪽도 딱 붙었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5mm를 주면 이만큼 벌어지는 거야. 이만큼 벌어지는 거. 벌어지잖아. 그럼 이제 안여백을 볼게요. 안여백이 있는데 안여백이 얼마를 줄 거냐면 제가 5를 줄 거예요. 5. 그럼 보세요. 왼쪽에 5 떨어졌죠? 오른쪽에 5 떨어졌죠? 위쪽에도 떨어졌고 아래쪽에도 떨어져 있죠? 여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안에 여백을 준 거니까. 자, 그러면 선의 굵기를 줘볼게요. 선의 굵기를 5mm로 재볼게요. 5mm로. 0.5mm가 아니라 5mm로 줘볼게요. 선 굵기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여백 따로 있어요? 박여백 따로 있어요. 지금 바깥에 여백이 따로 있죠. 이렇게. 표는 표대로 박스가 굵어졌고 안여백은 안여백대로 들어갔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선이 얇았을 때하고 하나 둘 셋 넷 8글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표가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표가 지금 14cm 정도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는 이만큼, 지금 이만큼이고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표가 좀 늘어났어요? 굵기가 두꺼워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안여백, 바깥여백, 그 다음에 테두리 선 다 굵기가 다르고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데이터가 자식 요소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가져온다 이거 그림을. 그럼 그림을 가져오면 그림과 그림 사이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여백이 되겠지. 홍길동 그림 가져오고 일지매 그림 가져왔는데 그림이 딱 붙어야 되느냐? 스페이스바를 따각따각 누르면 떨어지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여백을 10픽셀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홍길동하고 일지매 그림이 서로 떨어져서 나올 거 아닙니까? 붙진 않겠죠. 그럼 안여백이 있어요, 그림에? 그림에는 안여백이 없죠. 그림 자체는 안여백이 없잖아. 그림 자체가 그림이니까. 그림에다 테두리를 두를 수 있어요? 그럼 테두리 두르고 방여백 주면 방여백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림이 10인데 좌우에다가 테두리 선을 10씩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100이고 좌우 테두리를 10을 주면 120이 된 거예요. 왼쪽에 10, 오른쪽에 10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방여백을 또 10씩 주면 어떻게 돼요? 140이 되는 거야. 140이 떨어지고 다른 놈이 오는 거지, 그 옆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뭐를 그렸냐면 박스를 그렸잖아, 박스. 박스를 그렸잖아, 지금, 박스. 박스를 그렸는데 여기다 글자를 쓸 거란 말이야. 아까는 글자가 안 들어갔지만 여기다가 1하고 2 쓰면 글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글자 들어갔잖아. 이때 안여백이 있어요? 왼쪽 1이라는 글자 왼쪽에 여백이 보이냐고. 2라는 글자 왼쪽에 바로 색깔 붙어서 2가 나왔잖아요. 왜? 여기는 지금 뭐만 준 거야? 보더만 줬잖아. 패딩을 안 줬잖아. 패딩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패딩이라고 쓰고 똑같이 줘볼까? 이렇게? 똑같이? 근데 요거는 00F를 써볼까? 이렇게? 이거 파란색이에요? 패딩을 줘봤어. 패딩을. 잠깐만, 여기는 패딩의 의미가 없나? 컨테이너에다가 여기다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지금 패딩이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패딩이 안 먹을까나? 얘를 여기다 써볼까? 안 나오니까 짜증나는데? 현재 뭐가 안 먹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뒤에 가서 패딩 해보죠 뭐. 패딩을 쓰게 되면은 안여백이 설정이 되니까 이 숫자 1과 2가 어떻게 될까? 밀려 나오겠지. 밀려 나올 거 아닙니까? 앞뒤로. 얘는 오른쪽에는 텅텅 비어 있지만 왼쪽에는 딱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살짝 띄워라 이거겠지. 제가 여기다 스페이스바를 떡하니 눌러갖고 띄우는 게 아니라 여백을 따로 주는 거죠. 자, 지금 49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너비 값이 각각 300, 300, 300. 아니네. 300, 300이 남는 거네. 나머지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기 싫으니까 그냥 불러낼게요. 완성된 거에 02의 2번. 예제다, 예제. 예제 02번, 01번.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써놨네. 이렇게 같은 건데 아까 우리 연습한 거랑 다르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뭐가 달라졌을까나 31.75, 31.25, 37.5 이렇게 돼 있고,
아까는 소스가 이렇게 돼 있었나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는 33.3분의 1이고 하나는 3분의 2였죠? 첫 번째가 3분의 1이고 둘째가 3분의 2였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꽉 찼지. 왼쪽 오른쪽이 딱 붙었지. 얘가 빨간 게 3분의 1, 녹색이 3분의 2잖아요. 근데 이번엔 소스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앞에 31.25%, 뒤에는 30.5%. 그러면은 60, 70% 정도 수준, 30% 남아있는데? 대충 30% 이상은 남았잖아. 지금 100% 중에서 앞에 31.25고 중간 거, 첫 번째, 중간, 그 다음에 없잖아. 나머지는. 37% 쓰고 나도 남는 게 있잖아. 그 허연 거 남은 건데? 남겨가지고 중간에다 뚫어놓은 것 같아. 하얀 색이 아니고. 여기 하얀색 쓰라는 게 있어요? 하얀색 쓰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충 보더라도, 이만큼 3분의 1, 자, 31. 얼마, 이건 30. 몇 프로, 그러니까 사이가 어떻게 됐어? 남잖아. 남으니까, 남아있으니까 흰색이지. 남은 색이니까 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떨구려고 쓴 것 같아. 얘를 50, 얘를 40 쓰면 어떻게 될까? 10만큼 남겠지. 그렇겠죠. 고쳐볼까? 여기다가, 근데 가운데다 남겨요? 끝에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45라고 하고, 50이라고 하고, 여기다 50이라고 하고, 여기다 40이라고 하면, 맞은 라이트라 그랬잖아. 오른쪽. 오른쪽에다 남기라 그랬으니까. 뭐가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닌데? 위드가 31.25고 31.25인데, 아하. 이렇게 됐어요. 얘가요, 얼마를 줬냐면, 제가 아까 31.25가 왼쪽 거고, 오른쪽에 31.5가 아니라, 왼쪽이 31.5예요. 얘가 31.5라고, 조금 전에, 다시, 제가 저장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얘가 31.5예요. 근데 오른쪽에, 첫째. 이 첫째 오른쪽에, 여유 공간을 이렇게 주라고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40을 주고요. 얘를 10을 주면 어떻게 될까? 여유 공간. 여유 공간 주. 끝에도 나오네. 똑같이 들어가겠지 뭐. 40에 10, 40에 10. 그럼 100 땄겠네.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31.25, 37.5니까 31.25 나오고 나머지 37.5 나오고 여기 31.25가 나오는 거지. 얘랑 비율이 같아요. A의 오른쪽 여백, B 오른쪽 여백. B 오른쪽 여백이 없잖아, 지금은. 화면이 이제 모자라니까. 근데 여기다 만약에 얘를 20 주면 어떻게 돼? 20. 얘를 15를 주면 어떻게 돼? 20, 15, 20. 15 줬는데 나머지는 남는 거니까 이렇게 남겠지. 20%, 첫째 20. 오른쪽, 하얀 거는 뭐냐면 첫째 여백, 오른쪽 여백. 둘째 20. 둘째 오른쪽 여백 요만큼. 그럼 이 남는 거는, 즉 20에 15, 35. 35에 70 썼잖아. 두 형제가 합치면 70이잖아. 그럼 70 쓰고 남으니까 나머지 30 남죠. 남는 건 허용계지 뭐. 밑에는 여백이고 위에는. 그럼 형제가 셋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두 개가 아니라 3형제 같으면 이 숫자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10으로 하고 얘를 5로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색깔을 나머지 안 넣었죠? 안 넣어서 그런 거지. 이 두 개만 합시다. 두 형제로만 삽시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면 이거는 프로테지니까 화면이 좁던 넓던 간에 알아서 그 너비만큼은 폭을 유지하겠죠.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화면이 넓던 좁던 다 나타났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픽셀을 여기를 300을 주고 여기는 400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 400 치고 남으니까 700 썼으니까 나머지 300 남았잖아. 저는 300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300이 아니라 500이 남은 거지. 1280을 쓰고 저는 1020 썼으니까 그럼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이거를 퍼센트로 안 하고 그냥 픽셀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퍼센트로 지정하니까 화면이 가변 분할해갖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비율이 딱 맞아서 보기는 좋은데 컨텐츠 내용이 문제야. 이 내용은 600만큼 보여야 돼. 근데 화면이 좁다고 해서 얘를 400으로 돌려놓으니까 화면이 컨텐츠가 안 들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한 거는 가변을 안 하고요, 고정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스크롤을 좌우로 막 움직여야 돼. 다 볼래.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오른쪽으로 벗어났으니까 그때 좌우로 펼쳐서 봐야 되겠죠. 그때 뭐. 근데 컨텐츠가 중요한 거는 있어요. 컨텐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저런 거가 그렇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반에서 공부한 건데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레이소다라는 게 있어요. 레이소다. 이게 사진 보는 거예요. 원래 홈페이지가 바뀌었다? 그러네요. 레이소다가 바뀌었어. 로그인을 하래 이제는. 아이. 자, 어떤 거는요, 보세요. 이것도요, 스크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좌우 스크롤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다 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가변 분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는 광고, 시계 광고하고, 오른쪽에는 시계 광고가, 오른쪽 시계 광고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광고비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 내용은 다 볼 수 있어요. 요 내용은 다 보이는데, 요거는 그럭저럭 보이는데, 왼쪽에 시계하고 오른쪽 시계만 빼면 다 보이는데 이게 중요하잖아. 돈을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얘는 너비를 고정시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너비를 고정시켜서 보지 말고 뭐 해라? 가변으로 보자 하는 거지. 그래서 화면이 좁으면 좁은 대로, 이렇게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거지. 자, 오른쪽에 보니까 마진과 패딩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마진은 어떤 물체와 물체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도하고 패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마진과 패딩 사이에 보도가 있어요. 박스를 보면 박스 테두리가 있잖아. 박스에 두께가 있잖아. 박스 두께가 보도예요. 그럼 박스 안에다 물건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박스 안에 물건과 박스 사이에 안에 있는 공간이 뭐야? 패딩이고. 근데 지금은 그 마진과 패딩이 붙어버린 것처럼 보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진은 겉에 선 하나만 마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해할 수 있다고. 의미 파악하셨어요? 마진과 패딩과 패딩과 보도와 마진의 관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정 마진을 가변 마진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지금 52페이지 보시면은 마진 라이트 했잖아. 마진 라이트. 오른쪽에 여백을 360으로 둬라 하지 말고 30.5만큼 띄워라 그랬지. 360을 띄워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화면이 넓어. 1800 써. 그러면 거기서 360은 조금밖에 안 되지. 근데 난 스마트폰이야. 360만큼 늘어날 공간도 없어. 그러면 그 오른쪽에 노란색 파트는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에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퍼센트로 쪼개놔야 좁든 넓든 보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좁으면 컨텐츠를 많이 못 넣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아까는 화면이 넓은 창이 있었잖아. 걔는 컨텐츠를 많이 넣고, 화면이 좁으면 어떻게 돼? 컨텐츠를 옆으로 펼쳐놓지를 못하잖아요. 그 위아래로 보이면 되지. 위아래로. 자, 보세요. 얘는 넓으니까 여기다가 크게 쌓으면 되지만 화면이 좁으면 어떻게 돼? 못 쌓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위에서 아래로.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거지. 자, 보시면 화면이 넓은 데서는 넓게 보는 거야. 크게 중간 오른쪽도 다 보고 이렇게 보고. 근데 화면이 좁으니까 어떻게 돼? 쓱쓱 좁아지니까 이제 위아래로 늘어나야 되고, 더 좁아지면 옆에가 없는 거지. 밑으로만 내려가게끔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 이거야.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은 이 소스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좀 볼게요. 여기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예제 02번이에요. 예제 01번 말고 예제 02번 열어볼게요. 예제 02번. 얘는 어떻게 생겼나? 아, 이게 들어있네. 예제 02번은요, 아까랑 좀 달라요. 01번은 뭐냐면, 그냥 똑같을 거예요. 02번이나 01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 02번을 갔더니 글이 들어있어. 컨텐츠가 들어간 거야, 컨텐츠가. 자, 여기 보세요. 90에 500에 4이고 40픽셀이고, 01은 500에 31.25고, 아까 쪼개진 건데, 지금 02번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 P라는 태그 안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마라. 이건가? 예. 그렇게 써놔 있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 웹브라우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위에. 왼쪽. 오른쪽. 아래야 뭐 남은 공간이 많으면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건데, 왼쪽과 위쪽과 오른쪽에 좀 여백이 생겼죠. 자, 소스는 이렇게 써 있어요. 랩이라는 아이디를 가졌고요. 그 랩이라는 포장재 안에 보니까 P라는 물건이 들어있어. P라는 물건. 이 모든 국민은 의무를 진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림이 들어가던 글씨가 들어가던 상관이 없고, 랩이라는 포장재 안에 P라는 내용물이 들어있어. P라는 내용물이. 그럼 이 P라는 내용물이 보세요. 지금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더 있을 수 있잖아. 더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면 왕창 늘려볼까? 보세요. 밀려나갔죠? 여기 밀려나갔어요? 소스를 보면 되지 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이 부분이에요. 지금 53페이지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랩이라는 포장재 안에, 랩은 어떻게 설명해놨어요? 너비를 90만큼 쓰겠습니다 그랬어. 90%만 쓰겠습니다 그랬어. 높이는 500을 지정했네. 500을 지정했어. 그럼 500 벗어나면 어떻게 돼? 벗어나겠지. 안 이쁘게.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아까는 안 벗어났으니까 예뻤는데 벗어나니까 흉하지. 근데 보더는 4픽셀을 줬어요. 검은색을 이렇게 테두리를 4픽셀로 줬고요. 백그라운드 배경은 이렇게 뒀는데 이거를 F72041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뭐 여기다가 뭐 노랑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 있지 않습니까? 쉬운 색깔로 써도 되겠죠. 자, P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패딩 40픽셀을 뒀어요. 얼마큼? 40만큼 띄운 거예요. 20을 띄우면 어떻게 될까? 20. 자, 보세요. 20만큼 띄우면 어디가 20이 됐어요? 얘를 200을 주면 어떻게 될까? 왼쪽 오른쪽은 안 벗어났죠? 왼쪽 오른쪽은 안 변했어요. 그렇죠? 20을 줬어. 40을 원래 40인데 이 40이란 말은 위가 40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이게 오른쪽이야. 이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 40이라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다 40이라고. 근데 40픽셀 띄워놓고 20픽셀을 또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디가 40이고 어디가 20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에요. 하나만 써놓으면 다인데 두 개를 쓰면
위서부터 시작해서 위. 그 다음에 40이 위 여백이고 20은 오른쪽 여백이고 아래는 40이고 왼쪽은 20이에요. 자, 얘를 10으로 쓰고 20이라고 쓰고 30이라고 쓰고 40이라고 쓰면 이건 뭘까요? 위 여백이 10. 위. 오른쪽이 20. 아래가 30. 왼쪽이 40. 위에서부터 도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예. 근데 두 개만 쓰면 어떻게 돼?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 세 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 오른쪽, 아래, 그 위쪽은, 왼쪽은 이거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쓰면 오를로 다 가는 건데.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가 숫자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40을 주고 아래도 40을 주라는 거고 4.16%, 4.17%라는 말은 뭐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주라는 거죠. 이게 위고 이게 오른쪽이고 얘가 아래고 얘가 왼쪽이잖아요. 근데 위는 40을 조정했어요. 위는 40을 고정해놨는데 왼쪽과 왼쪽은 어떻게 해서 가변을 줬죠. 가변을 주니까 창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딱 40으로 정해져 있는데 좌우는 넓어질 수도 있고 화면의 상태에 따라서 좁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를 40이라고 주지 말고 만약 5%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 5%라고 주고 얘도 5%라고 주면 화면이 좁으면 요렇게만 보이고 화면이 넓으면 어떻게 돼? 화면이 넓으면 얘도 크기가 커졌으니까 위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5%니까 상대적으로 가변이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위아래는 40픽셀을 줬고 우측과 왼쪽 좌측만 가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화면의 너비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PC에 따라서 여백을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아래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런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거를 다 한번 지워볼게요. 원래 요만큼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얼마큼 있는 거야? 이만큼이 여백이지. 요만큼만 여백이지. 요만큼만. 여기 40만큼 요 밑에다가 여백이죠. 근데 이 박스 자체를 얼마로 지정해놨어? 500으로 정해놓는 바람에 그런 거지. 이 컨텐츠만큼만 따라가면 좋은데 여백을 딱 고정해놓은 바람에 높이를 고정해놓은 바람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양이 많으면 근데 벗어나면 이제 또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좀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요. 자, 54페이지 보시면은 너비 조정한 건 여러분 직접 화면상에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벗어났네, 여기 밑에. 이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 아주 보기 싫죠. 얘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벗어나면 화면에 따라서 안 벗어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보기 좋은데 좁으면 벗어나거든. 또 스크롤바가 생기면 또 그만큼 더 삐져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제 55쪽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요. 내가 화면이 얼마인지 모르죠. 내 화면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저는 1024라 그랬고 여러분 1280이라 그랬는데 화면이 그때그때 막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좁혀지고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산기가 알아서 이 안에서 자동 변환 촉촉촉 하면 편하잖아. 요건 960일 땐 이렇게 하십시오. 600일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귀찮으니까
알아서 얘가 너비가 900이면 900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계산이 되면 편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지금 56쪽에 나와 있는 칼크라는 기능을 쓰자 이거죠. 칼크. 칼크는요, 캘큘레이터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캘큘레이터라 그래요. 얘. 탁상용 계산기를 영어로 캘큘레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위에다 검색하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CALC 칼크라고 치면 계산기 떠요. 이 계산기 이름이 calc.exe 파일이에요. 얘가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HTML 문법 안에다가 HTML을 만드는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계산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넣어놓은 거예요. 야, 칼크라는 걸 불러와서 계산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해놓자 이거지. 그게 몇 번이다? 04번. 요렇게. 얼마라고 쓰려니까 귀찮은 거야. 얼마라고 쓰려니까 매번 쓰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칼크라는 계산기를 불러와가지고 써라 이거지. 한번 더 볼게요. 56쪽 가변 마진과 가변 패딩에는 소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브라우저의 화면의 크기에도 연관을 갖게 되고요. 비율에 따라서 브라우저가 크면 그 가정에 있는 우리 디지털 TV 있잖아요. 그게 1920이야. 그거로 사용하면 마진과 패딩도 어떻게 돼? 크게 보이고 우리 모니터처럼 작은 거로 1024로 가져오면 마진과 패딩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CSS3의 칼크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보이는 명령은 스타일이죠.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스타일. 이 스타일 안에서 칼크를 쓰는 거예요. 바디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HTML이라고 하는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줄임말이에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줄임말. 그게 HTML이에요. 하이퍼 텍스트는 뭐냐면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 있죠. 하이퍼링크 걸리는 거. 그걸 하이퍼 텍스트라고 보는 거고요. 마크업은 뭐냐면은 메이크업이 아니라 마크업이에요. 마크업. 마킹한다 그러지. 마킹. 여러분들 마킹은 뭐냐면 OMR 답안지에다가 동글뱅이 칠하는 거 이걸 마킹한다 그래요. 글자를 써놓고 블럭 잡고 얘를 진하게 20포인트 빨간색 하고 우리 워드에서 작업하는 거 있죠. 그걸 마킹한다 그래요. 거기다 홍길동이라고 쓰는 건 메시지고 그걸 꾸미는 걸 마크업한다 그래요. 그런 언어라고. 그런데 과거에는 HTML이라는 언어 하나만 갖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HTML 4.01까지 나오다가 4.01이 언제였냐면 1999년 12월 24일 날 HTML 4.01이라는 문법이 딱 법으로 정해졌어요. 국제법으로. 이거로 만들어 쓰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가 작년인가가 이제 HTML 5.0으로 바뀐 거지. 근데 이 안에는 CSS라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CSS라는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CSS가 없었다가 이제 CSS 1.0 나오고 2.0 나오고 3.0이 나왔는데 CSS는 뭐냐면 꾸미는 거고 HTML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안녕? 이라고 쓰는 거는 HTML 문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HTML 문법 안에다가 마크업 한다 그랬으니까 안녕이라는 글자에다가 빨갛게 노랗게 칠하고 글자도 크게 만들고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혼자 다 해야 돼. 집을 짓는 사람이 여긴 문짝을 들여놓으면 되겠는데 어떤 문짝을 들여놔야 할지 고민을 해야 돼. 디자이너가.
저기 목수가. 여러분 목수하고 디자인하고 다르죠. 우리 집을 짓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지를 만들고 기초공사를 하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는 뭐를 해요? 싱크대를 놓고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가구를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가구를 들여놔야 될지는 디자이너의 몫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HTML이라고 하는 문법 안에 body라는 영역에다 쓰는 게 여기는 장롱을 들여놓으면 되겠다. 여기는 테이블을 놓으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롱을 집어넣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그걸 과거에는 다 직접 썼었어요. 사용자가. 근데 CSS에다 꾸미자 이거야. 이거로 꾸미자 이거야. 그러면 안방에도 장롱이 있고 건너방에도 장롱이 있죠. 애들도 장롱이 있고 어른도 장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롱을 안방에다 따로 쓰고 건너방에 따로 쓰고 다 일일이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장롱은 장롱이니까 장롱이라고 들여놓고 꾸미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과거에는 2번 꾸며야지. 안방에 가서 장롱 꾸미고 건너방에서 장롱 꾸몄는데 지금은 장롱이 1번, 2번 있으니까 장롱을 꾸밉니다라고 명령만 걸어버리면 2군데 장롱이 한꺼번에 꾸며지는 거야. 2군데 한꺼번에 꾸며진다고. 그게 CSS야. 뼈대는 HTML로 만들고 꾸미는 건 CSS로 꾸미자라고 해서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원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것이 HTML 문법이고 사실은 요게. 그리고 CSS 배우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CSS야. 스타일이. 근데 여기에 지금 칼크라는 명령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칼크가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CSS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칼크라는 함수는 CSS3에 있는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CSS2에는 이 CSS2에는 칼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는 일단은 나중 치고더라도 이 책으로 봤다면 CSS2에는 칼크라는 계산이 없었나봐. 기능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을 거야. 주거라고 수작업으로 계산했는데 CSS3에는 그러면 내가 쓰는 게 지금 CSS3인지 CS2.2인지 모르죠? 2인지 3인지 모르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걸었어요. 명령을 걸었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HTML 랭귀지는 코라고 썼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느낌표 다크타입 HTML이라고 쓰면은 이게 HTML5라는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다 스타일을 썼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CSS3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옛날에는 HTML을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쓰면 4.01이야. 되게 길어요. 근데 4.51 문법이요 3가지가 있어요. 4.10 문법이 요거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3가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져요. 되게 복잡해요. 엄격하게 문법을 준수해서 쓰는 거냐 아니면 대충 내 맘대로 쓸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선언문이 달라. 선언문이. 그랬더니 초보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싹 치워버리고 이 부분에 보면 요거지. 여기 요 부분을 싹 치워버리는 거. 이렇게 똑같아졌죠? 이렇게 써버리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이 브라우저가 HTML5구나 라고 인식을 해버리자 이거지. 그리고 5 안에다가 이게 5란 뜻이니까 안에다 썼으니까 이 안에 스타일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CSS3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이 문법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알아서 웹브라우저가 분석해서 실행해 줄 거고. 예. 자,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 거기 19번에 보면은 랩 div 리드는 31.25% 300을 960으로 나눴어요. 뭐 이런 말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가변 패딩 만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CSS 영역을, 스타일 영역을 꾸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60페이지에 보시면 결과 화면이 나와 있고요. 다시 57페이지로 돌아가서 EX04번에 있는 요 칼크라는 계산을 해주면 100%에서 100픽셀을 빼라 이렇게 하면 내 100%가 뭐예요? 전 1024라 그랬죠? 전 1024잖아요. 그럼 1024에서 100을 뺐으니까 924인가요? 전 1024라 그랬잖아. 1024에서 100을 뺐으니까 924가 되고 여러분 1280이라 그랬어요. 화면이. 그럼 1180만 되겠네. 100을 뺐으니까. 그럼 위드가 어떻게 돼? 자동으로 100만큼 줄어든 만큼 알아서 자동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100%라고 쓰면 옆에 있는 스크롤바라든지 이것 때문에 걸그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900이라고 쓰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저는 960만 쓰면 좋지만 여러분은 1200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이 100%라는 말은 알아서 계산기가 계산할 거고 강사 컴퓨터는 1024였으니까 100을 빼주면 되고 여러분 화면은 1280에서 100을 빼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자동 계산이 되니까 편하다 이거죠. 마이너스 퍼센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퍼센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에서 20%를 빼라 뭐 이런 식으로요. 궁금하시죠? 저도 안 해봤는데요. 해보지요 뭐. 이게 뭐더라? 지금 예제 04번 불러오는 거죠? 그럼 예제 04번 한번 불러볼까요? 예제 2x의 04번이죠? 실행해볼까? 요거를 이거죠 이거이고요. 이거를 화면을 줄이면 여기가 많아 보였는데 여기 줄어들었죠. 그렇죠. 자, 뭐라고 썼길래 그렇다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걸 100을 빼면 어떻게 될까? 픽셀을 직접 빼버려 버릴까? 이렇게 빼버리면 어때요? 저하고 동일하게 남죠? 그러니까 20만큼 뺐으니까 아까는 20만큼 뺐잖아요. 20%만큼 뺐으니까 80%만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칼크를 쓸 필요 없이 뭐라고 쓰면 돼? 80%라고만 쓰면 되겠지. 뭘 얘한테 고생시켜. 지금은 100픽셀을 뺀 건데 100%가 얼마인 줄 모르니까 빼라고 한 거잖아. 근데 100% 빼기 20% 하면 80%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80%요 라고 쓰면 알아서 80만큼 쓰겠지. 근데 그랬더니 이해가 좀 달라지네. 아까 마진 중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하여튼 뭐 해봤어요. 저도 머리털 나서 처음 계산해봤는데 잘 되네 뭐. 100을 빼면 어떻고 얼마를 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지. 가변 패딩을 이용하면 지금 60페이지 보시면은 결과가 그거예요. EX03번이었나 이게요? 예, 완성 02의 03번이에요. 02의 03번. 지금은 실습이고요. 완성 02의 03번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 없이 지금 테두리 색깔만 바꿔보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61페이지 보세요. 이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canIuse.com이라는데 한번 가보죠 뭐. canIuse.com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렇게 이게 뭐야? 사우스 코리아?
뭐 그러든지. 이씨. 책하고 다르다? 책에는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야매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보세요. 넓이가 넓어지니까 세 개를 보이는데 너비가 어정쩡하니까 두 개만 보여. 너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보이네. 저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제 홈페이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색깔이 이렇게 테두리가 좀 예쁜데 안 돼 있는데? 에이.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바뀐 거 아니에요? 어? 여기 31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가? 여기는 그것도 좀 바뀌었나? 여기다 검색창도 그러네. 뭐가 좀 이게 예쁜데? 이게 뭘까? 이게 뭐야? First Letter, CSS, 뭐 Shadow Element Selector는 눌러보면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11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쓰는 게 잘 돌고,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는 41 버전 이후로부터는 되는 거고요. 크롬은 46 버전 이후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10이나 9나 8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 First Letter라고 하는 이거 기능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는 몰라도 되돌아가서 여기 보면 오디오 엘리멘트라는 게 있어요. 오디오 엘리멘트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HTML5 문법 안에. 우리는 지금 CSS 보고 있죠? 여기 지금 CSS도 우리 뭐 했어요? 아까 백그라운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있었는데? 여기 백그라운드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백그라운드라고 써있잖아. 그럼 그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은 여기 있네.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저쩌고 써놨잖아. 이렇게 뭔지 몰라도. 이거 한번 눌러볼까? 백그라운드라는 기능을 CSS 돌리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은 안 된대. 9, 10은 안 되고 크롬은 46 버전서부터는 된대. 그럼 우리가 지금 크롬 쓰죠? 이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지 않습니까? 그럼 저 끄트머리에 가서 설정에 가서 도움말 및 정보를 보면 여기 크롬 정보가 있단 말이야. 여기 크롬 정보를 보니까 버전이 46인데 46.0.2490.71이잖아. 그러니까 버전이 46이니까 우린 되네. 근데 49까지 나왔나봐. 49도 타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업데이트 하네 지금. 가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될까? 당연히 49까지 업데이트 되겠지. 예.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보니까 스마트폰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나왔었거든요. 오늘 오신 선생님한테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가 떠요. 이게 재밌다. 거의 완료되었대. 얘를 껐다 키면 된대. 좀 이따 이제 껐다 키면 제대로 돌겠고요. 자,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져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보면 오디오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또 비디오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때 오디오라는 기능은 보시면 요렇게 돌아. 요렇게.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19.45%를 쓴다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쓰는 사람은 7.8%밖에 안 쓴대. 전 세계적으로 1.4% 정도 쓴대. 요거를 쓰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크롬을 0.02%밖에 안 써요. 49 버전 쓴 사람은 0%래. 전 세계적으로 0.13%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씁니까? 20%가량 쓰잖아요. 왜? 윈도우 안에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건가 봐. 특별히 다른 거 말고. 잘 봤다고 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글꼴도 좀 설정해 줘야 되는데, 글꼴의 크기도 조정해 줘야 돼요. 글꼴의 크기. 글꼴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보이고 너무 커도 그렇고. 그래서 글꼴의 크기를 가변 단위로 조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그림 불러오는 거, 그림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이쪽 미디어 쿼리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네요. 오늘까지 하신 거는 댁에 가서 좀 귀찮더라도 입력을 해보세요. 없어요? 입력을 해서 PC로 테스트하고 그 입력하신 내용을 그대로 FTP로 보내서 또 웹상에서 쉽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스마트폰에서 되는지를 3번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PC에서 웹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제대로 다 공부가 되겠죠. 복습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